네, 2023년 10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보도가 됐죠. 남재준 씨가 옥중에서 쓴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 이런 책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보도가 됐습니다. 첫 계기는 주은식 장군이 페이스북에 김광현 당시 육군 정보 정훈감이지, 그가 이종석 NSC 차장하고 정훈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인 걸 갖고 이제 주은식 장군이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그걸 이제 도하 언론이 받아서 보도하면서 남재준 총장이 책을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하는 거는, 주은식 장군이 그 책을 소개할 무렵에 저도 이 책을 뭐라고 해야 되나, PDF를 받았습니다. 대충 봤는데 그냥 소개하지 않았는데 주 장군이 먼저 소개를 했고 그걸 받아서 도하 언론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유는 지난 금요일이 며칠인가, 어쨌든 간에 이 책 출판 기념회를 성남유래인가요? 하남유래인가요? 하여간 거기에서 가졌는데 저도 갔습니다. 가서 축사를 한마디 하라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4분이 축사를 했는데 3분은 육사를 나온 장군이었고 민간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국방을 쭉 다루면서 우리 군인들을 되게 답답하게 봤어요. 이 군이라고 하는 건요, 가장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정치 중립을 얘기하는 건 여야를 나눌 때 어느 편을 들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건국자는 전부 다 군인이었어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군인보다가는 외교를 했고요. 베트남도 보게 되면 공산 베트남도 호지명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한 군인이 건국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고 왕건도 그렇고 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 지휘관이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정치의 핵심은 군입니다. 군. 그리고 군을 가지고 국가관계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쫙 싸우다가 야, 이게 싸우면 나도 손해가 있고 이기든 지든 그러면 외교를 합니다. 외교를 할 때 벌어지는 게 냉전입니다. 사람들은 냉전은 나쁘다 그러는데 냉전이 평화입니다. 이 경쟁을 주먹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고 머리싸움으로 할 때가 외교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외교가 틀어지면 또 전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열정과 냉전의 반복입니다. 그 냉전을 평화로 이해해야 되는데 냉전도 나쁘다고 하니까 또 다른 무슨 평화가 있는 줄 알고 막 평화를 찾는데 이게 허구입니다. 뭐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사랑도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으로 너무 윤색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처절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 피터팬에 폭 빠져가지고 어른이 되기 싫다, 그리고 소년기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에 빠져 있었는데 웬걸 그 후에 10대 후반, 20대, 30대 돼 보니까 40대, 50대, 지금 60이니까 60대도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60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면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죠. 근데 세상 나와보면 훨씬 더 새로운 게 많습니다. 평화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건 현실이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냉전과 열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군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가 잘못되면 군인들이 나와서 쿠데타를 해야 돼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재밌는 대목이 남재준 씨가 총장에서 전역할 때 남재준을 싫어했던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놈이 나갔다.
마지막 군인놈이 나갔다. 이겁니다. 저는 이 책을 조금 보긴 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옥중에서 쓴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 뭐 이렇게 길어. 남재준이 옥중 일기로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늦었다고 인쇄 들어가서. 나 같으면 제목을 쿠데타 할 수 있는 마지막 놈 남재준 이렇게 뽑았을 겁니다. 쿠데타가 군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문관들이 쿠데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갑신정변입니다. 3일 천하 만에 끝나죠. 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문재인 정권 때 쿠데타를 한다고 기무사 뭐 계엄 모의 문건 가지고 처벌을 하고 어쩌고 난리를 쳤는데 쿠데타가 순기능이 있어요. 군인 통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가가 잘못 갔을 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이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력을 가진 군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군이라고 하는 건 정치의 핵심입니다. 나라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지도자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도 군이고 적과 싸워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도 군입니다. 이게 군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물론 군이 똑바로 안 갔다. 부정부력. 그건 별도의 문제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군이 마지막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무력이. 정보기관 국정원도 그들도 힘이 있는 거는 그들의 정보가 군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저같이 기자를 한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거는 제가 쓴 글이 군인들한테 울림이 있어서 그들이 받아들일 때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판검사가 힘이 있는 거는 그들의 판결이 기소가 공정할 때 영향력이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힘입니다. 이거는 뭐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는 근데 그걸 떠나서도 모든 건 힘이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나라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살아있는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하지 않고 가는 국가는 정상국가라는 얘기예요. 미국이나 영국,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쿠데타 없이 쭉 가죠. 그거는 엎치락뒤치락하지만 군이 나설 만큼 정치가 엉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저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군인들이 나오고 합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서 성공을 하느냐? 그건 또 별건이에요. 군인들이 나와서 쿠데타를 해서 성공해서 아주 성공을 잘한 케이스는 박정희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라고 김영삼이가 규정을 했는데 웃기는 소리. 김영삼이는 발톱에 때도 안 됩니다. 박정희는 2차 대전 이후에 제3세계에서 수많은 군부 쿠데타가 있었어요. 근데 다 성공 못합니다. 군인들이 부정부패를 보고 나가서 뒤집을 힘은 있는데 국가를 이끌 준비와 능력이 뒤집기만 했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최근에 위기인데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국가를 전체를 운영하려면 크게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서 좀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 군인들도 한 직역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못 봐요. 그래서 나무 얘기 듣고 하다가 망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망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완벽하게 물론 떠덩떠덩 하면서 갔죠. 근데 고속도로 닦고 국가 건설해 간 거, 또 국민교육청 만들어서 국민교육 시킨 거, 또 문화 창달하기 위해서 경주 우리 그 옛날 고분들 뭐 그거 판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발굴이 아니다 그러지만 그걸 발굴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확 올라갔잖아요. 아주 종합적인, 아주 돈 벌기 위해서 독일이나 베트남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피 흘리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도 창달시키고 한편으로는 체육도 키웠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김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권투에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 돼보고, 지금은 우리가 뭐 세계 챔피언,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 별거 아니지만 얼마나 학수고대, 양정모가 딸 때까지 얼마나 학수고대했습니까? 박정희는 하여간 군인 출신,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17년생이니까 61년 쿠데타 할 때 44살입니다. 저는 44살 지난 게 거의 20년 전인데 내가 44살 때 뭐 했지? 뭐 동아일보에서 차장 기자 정도 했나? 뭐 기자로서는 잘했다고 쳐도 그건 내 지혜에서 잘한 거지 전체 국가를 꽉 끌 만큼 준비는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적인 쿠데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사혁명이 아니라
사상 유례가 없는 혁명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공화국 혁명에 이어서 이 근대 국가로 오면서 공화정으로 가는 거. 그게 정치에서 가장 큰 명예혁명 이후로부터 이 군주정을 끝내고 공화정으로 가는 혁명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 그거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혁명이 산업혁명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공화정 혁명을 물론 본인이 직접 하지 다 한 건 아니죠. 미국이 이겨줬고 하기 때문에 공화정이 들어오게 된 거고, 산업혁명을 했고, 그리고 공화정을 민주정으로 딱 완성시킨 거는 박정희에 이어서 또 다른 군부 쿠데타라고 하는 12.12를 주도했던 전두환 소장이 단임을 신음한으로 인해서 DJ든 YS든 지금 문재인, 윤석열까지도 독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군인들은 참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주 폄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눈에 딱 띄는 게 남재준 씨가 전역하던 날 쿠데타 할 수 있는 마지막 군인놈 나갔으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남재준 장군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움직이는 건 맞다라고 하지만 내가 문제 제기하면 받아줬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도통하고 많이 부닥쳤다고 여기 쭉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중에 아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써가지고 국방부랑 태역했던 게, 지금 계룡대에 가게 되면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있어요. 육군참모차장 공간도 있고. 근데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해군이나 공군 참모총장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원래 전쟁이 나서 우리가 밀리면은 대통령이 서울을 뺏기면은 계룡대에서 전쟁을 주의합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관악산 벙커에 들어가서 주의를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전쟁을 주의하는데, 그때 대통령이 묵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계룡대에 있습니다. 계룡대는 또 옆에 있는 산이 뭐야? 계룡산이지. 계룡산에 육군 빵카가, 군 빵카가 있어. 거기도 들어가서 싸우고. 그 대통령 거기를 딱 해놓고 육해공군 총장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제 계룡대를 별장으로 쓰기로 했어요. 별장인데다가 아주 전시 때는 거기를 전쟁 주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 청남도에다가 대통령 별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노태우 때도 쭉 사용했거든. 근데 노무현 씨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이 청남대를 반환하겠다 그랬어요. 반환을 해버렸어. 지금 서울에 있는 청와대처럼 국민들 다 갈 수 있는 공개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노무현 씨가 또 부인도 그렇고 골프를 좋아했거든. 골프 치려면 대통령 경호도 필요하고 한데 계룡대에 가면 구룡대인가? 거기 골프장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청남대는 못 가니까, 야, 거기 있는 원래 내 공간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노태우, 그 다음 누구죠?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이니까 20년, 5년씩 4년. 그동안 건물을 안 쓰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저 청남대로 가니까 그 대통령 별장 겸 유사시 공간인 거기를 육군참모총장이 쓰고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차장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육군총장은 크게 그게 쭉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걸 노무현 때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웬만한 총장이면 내놓죠. 근데 그는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또 옛날에 써가지고 그때 국방부 대변인하고 나 이렇게 난감하긴 처음이다고 싸운 기억이 나는데, 그가 이걸 쭉 설명합니다. 자, 이거를 내놓으면은 내가 차장 사무실로 공간으로 가면 차장은 또 가게 되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 직원, 경호실 직원들이 와가지고 여기 상주하면서 총장 와라 뭐 와라. 왜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총장 서울 삼각지 근처 커피숍 오라니까 쫓아가서 만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딱 반대했더니 노무현이 알았다. 노무현은 상당히 그리고 이제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파병을, 이게 제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이 안 하려고 그랬죠. 그때 김미상 씨가 국방비서관에 있었는데 그가 강력하게 밀었는데
청와대에 있는 운동권들은 안 된다고 해서 노무현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희상 씨가 굉장히, 김희상 국방비서관이 고립돼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안 보내겠다고 3군 총장 플러스 해병대 총장, 해병대 사령관 불러서 내가 이래서 못 보낸다라고 하니까 다른 총장들은 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 육군 총장인 남재준 씨만은, 이 양반은 대통령하고 맞담배했던 사람이죠. 나이는 노 대통령이 많았습니다. 저도 담배 하나 주시오 하고 담배, 뻐끔 담배인데 이렇게 피고 나서는 대통령님의 목표가 자주국방이죠. 자주국방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 있는 군인이 필요합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안전했습니다. 그러면 짜이툰 부대에 파병을 해서 경험을 쌓고 오는 군인이 있을 때 자주국방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이런 요지로 설명하니까 노무현이 그래? 그럼 가지 뭐 해서 3,000명의 짜이툰 부대가 가는 겁니다. 왜 다른 총장들은 입도 뻥긋 못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해병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월남 파병을 결심하고 나서 3군 총장 플러스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서 자, 월남 가야 되겠다. 누가 먼저 갈래? 해군군이야 뭐 할 말 없는 거고. 육군서 꾸부적거리니까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우리가 먼저 갑니다. 해병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준비되어 있긴 뭐 돼 있어. 해병대 그래서 기급히 하나 여단을 만들죠. 그게 청령입니다. 그때 5여단인 걸 뭐 편집해서 2여단 만드나? 그래서 청령부대가 만들어져 2여단이 지금 2사단이지만. 그래서 청령가에는 3군에 앞장서서 청령은 간다. 선봉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군인들 리더하고 노무현 때의 군인 리더하고는 다르죠. 이게 군인다운 군인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아까 옥중에서 쓴 거니까 이 양반이 자기 조사를, 제 기억나요. 그래서 청와대 사람들을 자주 만났는데 이 양반이 육군 참모총장을 할 때 많이 충돌을 했죠. 노무현은 받아줬죠. 합리적이니까. 근데 그 운동권 세력들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유하기를 당신 장관 해라. 장관 한다고 이제 옷 벗으면은 장관 시켰다가 바로 자르면 끝이잖아요.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근데 여기서는 자기는 장관 제의를 거절했다고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청와대에 상당히 센 사람하고 자주 했는데, 그때 나한테 묻더라고. 총장, 국방장관 누구 시키면 좋아? 그러길래. 내가 남재준 총장을 시켜. 그랬더니. 막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김장 X 시키면 안 돼. 그러길래. 내가 거꾸로 왜? 그랬더니. 거기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재준 씨가 장관이 안 되는 그때 감을 잡았는데, 그때 그들의 생각들입니다. 제가 아까 정치의 핵심은 군인이고 국제관계의 핵심은 전쟁이고,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 변혁의 핵심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군, 쿠데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를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문제가 있죠. 이 책에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뒷조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 나중에 문재인 정권에서 뭘로 감옥을 가느냐? 이 양반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을 하잖아요. 국정원에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국가정보원에다 넣어놓고 써요. 왜? 그래야 조사를 안 하니까. 국회에서 보자고 못하니까. 그거는 오래된 겁니다. 노무현 때도 하고 김대중 때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달라 그러면 아무도 그 금액대로 다 줘요. 그러면 그들은 각자의 봉급만큼 나눠주면, 청와대 근무자들이 돈 많이 받아요. 봉급은 다 마누라 갖다 주고 특수활동비만 갖고도 충분히 삽니다. 그거 외에 별도로 판공비도 있고. 그렇게 또 돈을 줘야 또 일도 열심히 충성을 하겠지. 그걸 갖다 줬는데, 그거를 청와대 예산을 갖다 줬다라고 몰죠. 그렇게 된 거는 그때 국정원 기조실장을 조사하면서 그 양반이 돈 담당하는 건데 그분이 갖다 줬다.
근데 그들이 과거 거는 따지지 않고 그래서 그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3명을 주르륵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그래서 그걸 감옥에 갔다 온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재준 씨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싫어하느냐? 왜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닥쳐서 육군에 시키는 대로 막 하면 더 좋은데 본인은 유명해질지 몰라도 우리는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정치사를 보게 되면 각군 총장하고 뭐 이번에도 그 미국 합참의장 교체되면서 그가 대통령하고 부닥친 얘기 나오던데 부닥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총장들은 너무 순둥이들이에요. 지금 총장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저도 뭐 쉽게 대하는 맛도 있겠지만 진짜 시시해요. 한번 이 책을 보십시오. 쓰고 너무 두꺼워서 뭐 이렇게 많이 길게 썼어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축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꼴에. 근데 앞에 뭐 기령보 전 총장이 하시고 그다음 이분 동기인 장수만 장군이 하시고 유성식 장군이 후배가 하고 그다음에 저보고 하라는데 저는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남재준 씨는 국정원장을 지냈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던 그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홍준표 지지를 했었죠. 그때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별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당선이 안 될 거니까. 근데 그때 그가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이 되니까 감옥에 갔었고 이 책에서는 문재인에 대한 노무현은 그래도 괜찮은데 너는 진짜 문제다. 적폐다. 그 얘기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군인들이 어떻게 꼭 봐야 돼.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리고 감옥 갔다가 풀려나서 이 책이 나온 거죠. 내가 그 얘기를 거론하면서 우리 남 총장은 군인으로서 지냈고 군인 이야기가 여기 주로 가 있는데 우리 남 총장은 국가정보원으로서 뭘 했느냐 2015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즉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동원해서 2015년에 김정은 정권 붕괴시키자라는 목표 데드라인을 던져놓고 뛰게 했다. 북한 정보나 캐내고 뭐 정보나 분석하는 그런 늘 하던 정보활동이 아니라 전복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 북한판 우리가 주도하는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삼국사기를 쭉 보다 보니까 삼국이 그때까지는 굳이 통일전쟁을 안 해요. 그냥 우리 때리면 가서 때리고 이렇게 늘 반복되는데 김춘추가 자기 딸하고 사위가 대야성에 가 있었어요. 대야성 성주로 가 있었는데 사위가 백제군이 쳐들어와서 성주인 자기 사위를 죽이고 딸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김춘추가 마루겠지 서갖고 하루 종일 멍청하게 있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내 원수를 갚으리라. 백제를 멸하리라. 이렇게 작심을 하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해보려고 고구려에도 가고 뭐 우리 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일본에도 가고 당나라도 가고 하면서 막 국제정치를 움직여서 기어코 그의 아들 김인문 때죠. 문무왕 때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발전돼요. 늘 하던 것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김규현 씨가 있는 국정원이 시시하다는 게 늘 하던 것만 하잖아. 북한 붕괴를 시키려니까. 그리고 우리 군부도 이번에 신장관이 갔는데 북한 붕괴를 시키자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 양반이 국가정보원에 가서 2015년이라는 목표를 걸고 국정원 직원들을 움직였는데 유감스럽게도 2015년에 세월호 사건하고 화교간첩 유우성 사건 나오면서 이게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뭐 조작했다고 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날아갑니다. 세월호 사건 때 또 같이 덮쳐지면서 저쪽 북한에서 역공작을 한 거죠. 그때 저는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어떤 자가 뭘 했는지 M이라는 자가 정보원이었는데 신동아에 쓴 적이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 날아갑니다. 2015년에 북한 김정일이를 날리는 게 아니라 남재준 씨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지리멸렬이고 문재인 정권 내내 불구죽죽한 적폐가 집권을 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지금 간신히 날리다가 못 날리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15란 목표를 제시했으니까 이건 걸어온 길이고 국정원장과 대통령 후보를 지낸 시민 남재준이 걸어갈 길, 아니면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것, 2025나 2035의 목표를 우리가 제시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남청장이 야 인마 나 욕할 줄 알았더니 재밌네 하고 뭐 툭 치더라고요. 네, 그건 그렇고요. 한번 남재준 씨가 쓴 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군은 좀 더 정치적이어야 됩니다. 국제정치적. 순둥이 군인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경찰도요, 제대로 된 경찰들은요, 덮치잖아요, 형사들은. 녜녜녜녜 하는 게 경찰이 아닙니다. 사법도 그게 아닌데, 하며 군이라고 하는 게, 이석기 사건, 통진당 사건 다 해체하고 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유성 간첩 사건 거꾸로 딱 걸리면서 역공에 무너지는 거죠. 북한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 총장한테 이거는 회고록이고 나의 희망서, 대통령 후보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시민 남재준이 걸어가야 할 길을 쓰십시오 그랬는데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 책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